자, 이번 영상은 오버나잇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버나잇이란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거나 장 초반에 잠깐 튀어 오를 때 수익을 빠르게 챙기는 방법입니다. 이 오버나잇의 장점은 단타로 얻기 힘든 수익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타는 수익을 쌓아가면서 제 기준으로 단기간의 단타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은 정말 힘들겠지만 오버나잇은 단 하루나 이틀 만에 단타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서 오버나잇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버나잇의 매력이 무엇이냐면 제가 단타로 매매를 한다면 가장 많이 하는 금액이 4천만 원, 7천만 원, 1억입니다. 근데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제목처럼 6억 원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타로 3억, 4억까지는 할 수 있지만 6억을 넘어가면 저도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타로는 한계가 있어서 오버나잇을 한다면 조금 더 큰 금액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실패한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나겠지만 분위기를 타서 매매를 한다면 오버나잇도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보다는 성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매매 일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본계좌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했으며 이 중에 오버나잇을 한 게 현대차랑 카카오입니다. 자, 현대차 금요일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 그 전날의 시간의 거래 1.4%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시장을 주도할 만큼 거래대금이 4조 원이 나오고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것도 신고가 돌파를 해서 지금 코스피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담았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3.6%부터 마이너스까지 수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버나잇은 이런 장 초반 분위기까지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며 대부분은 장 초반에 정리를 하며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저는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수익 줄 때 빠르게 빠지고 있으며 장기 투자자들보다는 크게 먹지 못하겠지만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시간의 거래에서 0.7% 정도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 가격을 보면은 나와 있지 않은데 매매 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창피한데 이거 초대박이 날 수 있음에도 제가 시초가 근처에 팔았습니다. 카카오가 아니라 현대차 보시면 여기서 팔았습니다. 일주는 그냥 그 전에 오버나잇으로 들고 있던 거 시초가에 매도를 했으며 여기 일주 매수 매도는 렉이 너무 걸려서 호가창이 잘 버벅거리면서 잘 움직이지 않아서 테스트 해보려고 일주씩 사고 팔았습니다. VI가 걸린 만큼 끝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서 팔아서 너무 창피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팔았어도 시간의 거래보다 시초가가 훨씬 높아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단타 쳐서 1% 먹고 그래서 630만원 정도 챙겼습니다.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장 초반 분위기 만약에 갭상승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1% 2% 올랐다면 수익을 챙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버나잇을 안 하고 잠깐 찔러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것도 단타로 매매했는데 장 초반에 치고 올라갈 때 매수해서 보시다시피 57,000원 뚫어주고 매수해서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 빠지지 않을 때 들어가서 또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 뒤부터 정찰용 일주 매수해서 정찰용 매도했습니다. 올라갔으면 다시 매매를 했을 텐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팔았습니다. 장 초반에 팔았으며 변명 좀 해보자면 1월 11일 오늘 HTS 렉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호가창이 너무 버벅거려서 이게 보기 힘들 정도로 움직였는데
눈 감고 매매하는 것과 똑같아서 저는 불안해서 현대차랑 카카오 그냥 수익을 챙겼습니다. 어쨌든 73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으며 그 뒤에도 끝까지 오르긴 해서 아쉬웠지만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찔러봤다가 뭐 아무 결과 없이 마감을 했으며 제가 잘 버티지 못하고서 그냥 매수가 깨버리니까 본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것도 반응 줄 때 찔러 넣었다가 바로 올라가지 못해서 팔았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4억치 매수해서 너무 부담이 되는 바람에 반은 덜어내고서 2억 정도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2억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이거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한다 싶어서 여기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잠깐 찔러봤는데 제가 매도한 다음에 또 올랐다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뭐 이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하고 오버나잇으로 계산을 한다면 카카오 70만원 그리고 현대차 약 600만원 정도 아까 단타 친 금액 제외한다면 한 650만원 정도 오버나잇으로 매매를 했고 단타로 300만원 정도 수익을 끌어올려서 지금 96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시장이 중간에 무너지긴 했지만 어차피 수익 줄 때 먹고 나오는 저로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가 오버나잇을 했던 계좌인데 제가 두 번째 계좌는 단타가 아닌데도 계속 수익이 나고 증시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좀 쉬어갔다가 N자 상승이 나올 때 이거는 스윙 투자 이상으로 굴리기 위해서 일단은 매도했습니다. 오버나잇이나 단타 목적이 아니었지만 이것도 카카오랑 셀트리온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도 오버나잇을 했다가 이건 오버나잇이 아니고 그 전날에 상승 초기에 잡았다가 수익 챙기고 그리고 눌렸을 때 매수한 거 끝까지 들고 가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초가에 매도를 하진 않고 버티려고 했다가 이 캔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털려버렸습니다. 보기 좋게 털리면서 270 정도만 챙겼으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버나잇을 시간에 거래해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버텼습니다. 떨어지는 거 버티다가 올라왔는데 위로 매물대가 많고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니까 밀릴 것이고 밀렸다가 또 밀리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단타 계좌로 대응을 했으며 이렇게 오버나잇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두 계좌 합쳐서 2,500 정도 수익이 났으며 그리고 시장이 또 좋아서 오늘 두 개 합쳐서 대충 1,500만원 정도 이거래일 만에 단타로 얻기 힘든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버나잇으로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 마지막에 무리해서 종가 매수를 할 필요 없습니다. 종가 매수는 진짜 확신이 든다면 이거 놓치기 싫다면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종가 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종가 매수보다는 시간에 거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서 최소 보합이라도 잘 유지해주면서 마감한다면 시간에 거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거래에서는 유럽 증시도 체크가 가능하며 미국 선물지수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까지 버텼다가 유럽과 미국이 멀쩡하다 싶으면 그때 마음에 드는 종목이 호가창이 괜찮다거나 아니면 시간에 거래해서 시간에 거래 시작 가격보다 위에서 거래가 된다던가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저는 오버나잇으로 접근을 합니다. 시간에 거래 보시면 이렇게 상위 종목들이 있는데 의미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거나 좀 투기성이 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기성이 짙은 것들 그리고 많이 빠진다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박셀바이오 마이너스에 잡아서 플러스 6%까지 올랐을 때 팔면 좋았겠지만 이건 결과론일 뿐이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의미가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거래 대금이 엄청나며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의미가 있었으며 뭐 삼성전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계속 체면을 걸고 있어서 이걸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왜 잡지 못했을까? 이 변동성이 나올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시간의 거래에 잡지 못했을까? 약간 후회도 되긴 하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다른 종목에서 건졌습니다. 항상 의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유럽 증시 체크하고 다른 인버스 레버리지 체크하면서 시장 상황이 나쁘지만 않다면 어차피 지금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시장, 장 초반에는 매수가 계속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장 초반까지는 그 오버나잇을 한 금액들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오래 버티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의미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5시 넘어서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5시 넘어서부터 주가가 좀 안정적인지 험매수가 나오지 않는지 함정이 없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당일 강한 종목들 위주로 잘 버텨주는 것들, 최근에 변동성이 나온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시장 끝나고 나서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버나잇에 저만의 기준이 있다면 시세가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은 최근에 커다란 양봉이 나왔다 싶으면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다 하더라도 진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첫 상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 그래서 제가 현대차랑 카카오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 카카오. 둘 다 보시면은 첫 상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나잇을 할 때 이런 첫 상승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공략합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첫 상승이 아니라 여러 번 양봉이 떴습니다. 고점을 뚫어준 거면 박셀바이오를 매수를 해야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좋아 보여도 오버나잇을 하진 않습니다. 내가 잘못 물리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다 싶은 건 거르고 첫 상승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시간의 거래까지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까 제가 현대차 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계속 버텼다면은 초대박이었을 텐데 여기에 960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최소 3000이 찍혀 있을 텐데 이런 아쉬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나잇을 잘 했다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폭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장 초반에 시세가 나올 때 욕심을 잘 조절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오버나잇은 분위기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첫 상승이 나오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거래대금이 정말 강하게 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오버나잇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랑 미국 선물 지수는 꾸준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며 혹시나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인버스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오버나잇은 마음 편하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인버스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뭐 오버나잇 요즘 분위기로는 충분하겠지만 이런 상승장이 아니라 시장이 좀 조용해진다면 진정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그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